오늘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투자 상식이 좀 잘 안 통하는 것 같은 그런 종목이에요. 누가나 ADR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2025년 12월 10일에 정규장에서는 거의 8% 가까이 하락해서 3.7달러에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에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오히려 조금 올라서 3.8달러 근처까지 갔다는 거죠. 정말 이상한 움직임이죠. 같은 날 거의 같은 가격인데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서 던지고 다른 누군가는 이걸 기회라고 보고 사들인 거예요. 모든 정보는 똑같이 공개되어 있는데 왜 시장은 이렇게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주가의 진짜 이유가 뭔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이번 분석의 목표는 바로 그 설명되지 않는 불안감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크게 세 가지 미스터리가 있더라고요. 첫째, 꽤 괜찮은 임상 데이터가 나왔는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일까? 둘째, 회사의 자금 조달 방식이 투자자들에게 어떤 혼란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 차트에 찍힌 저 비현실적인 숫자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맞아요. 이 질문들을 하나씩 풀다 보면 이게 단순히 한 바이오 기업의 주가 흐름을 넘어서게 될 겁니다. 정보와 신뢰, 그리고 불확실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사례 연구가 될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미스터리부터 시작해보죠. 역시 핵심은 신약 후보 물질 NUC7738이겠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10일 회사가 유럽종양학회 면역항암학회 줄여서 ISMO-IO에서 꽤 의미 있는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냐는 거예요. PD-1 저항성 흑색종 환자들인데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요. 현재 가장 강력한 면역항암제 중 하나인 키트루다 같은 약. 아, 더 이상 듣지 않는. 네, 맞아요. 더 이상 듣지 않는, 사실상 치료 옵션이 거의 남지 않은 환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최고 무기가 실패한 전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 어려운 환자들에게서 부분 반응, 그러니까 종양이 줄어드는 사례도 나왔고 또 질병이 더 나빠지지 않게 통제된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새로운 안전성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건 정말 명백한 호재잖아요. 시장이 환호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보통 이런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시장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일반적인 시나리오라면 발표 직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번 뛰고 그 다음에 며칠에 걸쳐서 반응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나, 다른 환자들한테서도 똑같이 나타나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분석되면서 가격이 조금씩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누카나는 완전히 반대로 갔어요. 데이터가 나온 지 이틀 뒤인 12월 12일에 주가가 오히려 8%나 급락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미스터리의 핵심이에요. 같은 정보를 보고도 시장이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한쪽은 이 정도 데이터로는 부족해 라면서 팔고, 다른 쪽은 이건 바닥이야 라며 사고. 이쯤 되면 딱 드는 생각이 있죠. 혹시 내가 모르는 악재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정확해요. 과학 데이터 자체에 명백한 결함이 보이지 않는데 주가가 빠질 때 똑똑한 투자자들은 다른 곳을 보기 시작해요. 신약 개발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생존의 문제, 바로 돈의 흐름을 파헤치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미스터리, 회사의 자본 구조 문제로 넘어가게 되네요. 임상 단계 바이오 기업한테 현금은 말 그대로 산소호흡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료를 보면 누카나는 시가총액이 2천만 달러도 안 되는 아주 작은 회사고 거래량도 적어서 작은 매물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특징이 있어요. 네, 12월 12일 거래량이 7만 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시장이 얼마나 얕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런 환경에서는 회사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가 주가에 거의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누카나의 행보를 보면 투자자 입장에선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적인 신호들이 계속 나와요. 어떤 신호들인가요? 자료에 2025년 7월 21일에 회사가 워런트를 취소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워런트는 미래의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걸 없앴다는 건 잠재적으로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매도 물량을 줄인 거니까 기존 주주들한테는 좋은 소식 아닌가요? 네, 그건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오버행이라는 짐을 덜어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죠. 분명 주주 친화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조금만 앞으로 돌려서 6월 27일 공시를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여요. 회사가 필요할 때마다 시장 가격으로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른바 ATM, 그러니까 애더 마켓 프로그램을 열어뒀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한쪽에서는 주가 상승에 방해가 될 만한 걸 치워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식을 찍어서 팔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뒀다는 거잖아요. 이건 투자자들한테 우리는 주주를 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지만 돈이 필요하면 당신들 지분 가치를 희석시킬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바로 그게 두 번째 미스터리의 핵심이에요. 투자자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는 거죠. 이 회사가 정말 주가 상승을 준비하는 건가? 아니면 주가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그걸 기회 삼아 생존 자금을 마련하려는 건가?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이런 의심이 존재하는 한 좋은 소식이 나와도 투자자들이 선택지 주식을 사기 어려운 아주 강력한 심리적 장벽이 생겨버려요. 내가 사서 올려주면 회사가 팔겠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와, 그 ATM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족쇄가 될 수 있겠네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그 기괴한 주가 차트예요. 자료를 보니까 이 종목의 52주 가격 범위가 2.8달러에서 무려 330달러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330달러요? 지금 주가가 3달러대인데 이걸 보면 제 첫 반응은 분석이 아니라 도망가일 것 같은데요. 누구라도 공포를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건 마치 목적지로 가는 지도에 괴물이 그려져 있는 것과 같아요. 이 현상의 배경에는 2025년 8월 1일에 있었던 ADS 비율 변경이라는 기술적인 조치가 있어요. 누카나는 영국 회사라서 미국 시장에서는 ADS, 그러니까 미국 예탁증권 ADS 형태로 거래되는데 예전에는 ADS 1주가 보통주 25주를 의미했어요. 그런데 이걸 ADS 1주당 보통주 5,000주로 바꾼 거예요. 주식수를 확 줄여서 주당 가격을 높이는 주식병합과 거의 똑같은 효과를 내는 조치죠. 아, 보통 주가가 너무 낮아져서 1달러 밑으로 떨어지거나 해서 상장 폐지 위험이 있을 때 이런 방법을 쓰지 않나요? 맞아요. 문제는 이런 구조적인 변경이 있고 나면 증권사 HTS나 MTS 차트의 과거 데이터가 제대로 수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거예요. 데이터 제공 업체마다 수정하는 시점이나 방식이 달라서 차트가 완전히 깨져 보이는 거죠. 그 결과로 저 330달러라는 유령 같은 숫자가 차트에 남아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 미스테리, 깨진 지도의 정치입니다. 지도가 깨져 있으니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안전한 곳인지 아니면 낭떠러지 바로 앞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군요.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하더라고요. 첫째는 말 그대로 단순 데이터 오류다. 둘째는 이런 주식병합 같은 조치 자체가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신호란 신뢰 공백 가설. 그리고 세 번째가 기대와 의심의 줄다리기 가설이에요. 회사는 주식병합도 하고 임상 데이터도 발표하면서 몸과 기업 가치를 크게 재평가받으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시장은 과거의 행적 때문에 아직 그 그림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아요. 내가 의지해야 할 기준점인 차트가 이렇게 불안정하면 신규 매수도 손절매도 목표가 설정도 모두 어려워지고 그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미스터리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가 나왔지만 과거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불신이 발목을 잡고 있고 심지어 기술적 차트마저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9월에는 나스닥 상장 유지 기준을 충족했고 11월에는 중국 특허도 등록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11월 실적 발표에서 2029년까지 버틸 현금이 있다고, 소위 런웨이가 충분하다고 발표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12일에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결국 시장이 12월 10일에 임상 데이터를 게임 체인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능성은 있네 정도의 반응인 거죠. 이건 무조건 된다라는 확신을 주기에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예를 들어 반응을 보인 환자의 비율이 더 높거나 약효가 아주 오래 지속된다는 그런 증거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희망의 불씨는 봤지만 아직은 캠프파이어 수준이지 산불처럼 번질 정도의 강력한 불길은 아니었다. 이런 거네요. 정확한 비유예요. 그 희미한 불씨에 ATM이라는 찬물이 언제든 뿌려질 수 있다는 공포가 더해진 거죠. 긍정적인 임상 소식이라는 엔진이 시동을 거려고 하는데 자금 조달에 대한 불신이라는 브레이크가 동시에 꽉 밟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착 상태.
그게 바로 12월 12일에 혼란스러운 주가 움직임으로 나타난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면 정말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네요. 그럼 이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떤 이정표를 봐야 할까요? 당신의 자료는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구체적인 가격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감정이 휘둘리지 않으려면 기계적인 기준점이 필요하죠. 자료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선을 3.1달러로 보고 있어요. 만약 이 가격마저 무너지면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그 다음 지지선은 52주 최저점이기도 한 2.8달러 근처가 될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3.1달러를 지켜내느냐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럼 위쪽으로는 어디를 돌파해야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1차 저항선은 4.1달러, 그리고 그보다 훨씬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 곳이 4.6달러예요. 추세가 정말 바뀌었다고 보려면 몇 가지 확인 과정이 필요한데요. 우선 3.9달러 위로 올라서는 게 첫 번째 신호탄이고 4.3달러 위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그때부터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이 회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판단할 만한 그런 상징적인 가격대도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7.2달러를 아주 상징적인 숫자로 제시해요. 이건 단순히 목표가라기보다는 시장이 드디어 NUC 7738이라는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고 과거 자금 조달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시작했다는 심리적 분기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격대예요. 결국 전략의 핵심은 이 종목의 구조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희망에만 베팅하기에는 과거의 기억이 너무 강하게 투자자들을 짓누르고 있어요. 3.1달러 지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면서 만약 주가가 4.6달러 같은 강한 저항선 근처까지 간다면 기계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자료는 조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희망이 커질수록 회사가 지금 팔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함께 커지는 게 이 종목의 숙명과도 같기 때문이에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카나 ADR의 주가를 둘러싼 미스테리는 결국 확신의 공백에서 온 거였네요. NUC 7738이라는 신약 후보 물질이 보여준 희망과 회사의 예측 불가능한 자금 조달 방식이 남긴 의심.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시장은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거고요. 2025년 12월 12일의 주가 움직임은 그 혼란스러운 갈림길을 그대로 보여준 한 장면이었던 셈입니다. 그렇죠. 결국 이 회사가 시장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해요. 첫째, NUC 7738의 데이터는 다음 단계의 임상시험에 막대한 드론을 투자할 만큼 정말 강력한가? 둘째, 그 과정에서 회사는 주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12월 10일의 급락과 그 이후의 미미한 반등은 시장이 아직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지금까지의 분석은 전부 개인 투자자의 관점에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 관점을 완전히 바꿔서 거대 제약회사의 인수합병팀 입장에서 누카나를 본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시장의 소음이나 복잡한 차트는 다 무시하고 이 기술의 본질적 가치는 얼마다 라고 판단해서 인수를 결정하게 만들려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임상적 증거가 필요할까요?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교착 상태를 한 방에 끝낼 열쇠는 바로 거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